부통령 후보 토론은 놀랍게도 예의 바르고 정책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리하거나 거짓 주장으로 비호감도가 높았던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효율적으로 공격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방어했고 동시에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제안했을 때 자신은 토론에는 잼뱅이에 가깝다고 말했던 팀 월즈 후보는 토론을 시작할 때는 불편해 보였으나 점차 편안해졌고 요령 있는 답변보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벤스 후보에게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냐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벤스 후보가 답하지 못하게 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CBS와 유갑 여론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1%포인트 차이로 벤스 후보가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토론이 이변 없이 끝남으로써 지금부터는 경합주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을 4명의 후보가 설득시키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동부지역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화물은 고립되고 상거래는 얼어붙었으며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비교적 고액을 버는 부두 노동자에 비해 노조 가입이 거의 없는 트럭 기사부터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나무에 매달린 채 숨진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피해 지역을, 해리스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뉴욕 경찰은 지역의 유대 사원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이시 대학인 브랜다이스 유니버시티 총장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사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강도는 결국 미국에 달려있는 듯 보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는 프레지던트가 아닌 최초의 여성 대통령 프레지덴타가 취임을 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은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예산 적자와 카르텔 폭력이 난무하는 멕시코를 최초의 여성 유대인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할지 세계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CBS 방송의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굉장히 정책 중심이었고 비교적 한 번 정도를 빼고는 절제적인 토론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기까지 했습니다. 후보들이 타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줬고 자신들의 약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듯 보였고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저는 트럼프 후보 이후에 이 같은 토론을 처음 봤는데 표준 토론입니다. 표준 토론이었기 때문에 아마 토론을 보시다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걸 놓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군중의 사이즈 또 서로를 이상한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벤스 후보는 아이 없는 고양이 레이디라는 말 하지 않았고 팀 월즈 후보도 벤스 후보를 weird,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국가 아주 높은 지도자 차원의 후보 토론이었습니다. 이 점을 보면서 아마 세계가 좀 그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78살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보다도 나이가 몇 개월 더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40세의 JD 벤스라는 후보가 그동안 거친 말들을 해서 밈에서 그야말로 비호감도 넘버원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 같은 돌아다니는 그 아주 짧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른 모습이라는 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어쨌든 그 태도나 딜리버리하는 그 여러 가지 자체가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팀 월즈 후보도 마찬가지로 팀 월즈 후보야 아주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부통령이라면 더군다나 JD 벤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팀 월즈도 마찬가지죠. 지금 60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안도를 했을 겁니다.
많은 미국의 정치를 그동안 두려운 눈으로 보던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앞에 벤스 후보, 팀 월즈 후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두 후보가 직접 말하는 것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JD 벤스 후보는 먼저 제일 뭐라고 할까요? 제일 좀 아주 시끄러웠었던 그때가 한 1분 정도 되는데요. 벤스 후보가 IT 이민자요. 트럼프 후보는 지난번에 IT 이민자들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뭐 남의 집 고양이 뭐 개도 다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는 도중에 CBS의 이제 2명의 사회자 가운데 한 명이 마가렛 브레넌이 정정을 한 게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어제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JD 벤스가 오하이오주의 IT 이민자들을 불법 체류자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니까 그렇지 않고 합법 체류자다. 대부분이 합법 체류자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JD 벤스가 얼마나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으로 마구 반박을 하면서 말하는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제일 시끄러웠었던. Governor, and just to clarify for our viewers, Springfield, Ohio does have a large number of Haitian migrants who have legal status. 네, 리글 스테이터스라고 얘기를 하죠. Thank you, Senator. We have so much to get to. Margaret, I think it's important We're going to because turn now to the economy. Thank you. 시간 다 끝났으니까 이코노미라고 하는데도 계속 말합니다. Since you're fact-checking me, I think it's 이것은 important to 사회자가 say 한 사람 한 사람씩 했는데 두 사람이 다 넘어갑시다 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by Thank you, our own Senator, for leadership. describing the legal process. We have so much to get to, Senator. Those We have laws so have been on much. the books since 1990. Thank you, gentlemen. The We CBP want to One have. app has not been on the books since 1990. It's something that Kamala Harris created, Margaret. Gentlemen, the audience can't hear you because your mics are cut. 네, 마이크가 오프됐기 때문에 컷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듣지 못한다. 이게 어제 가장 이제 조금 핫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JD 벤스 40살의 후보가 오하이오주에서 상원의원 한 번, 그것도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았죠. 캠페인은 이번까지 합쳐서 단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좀 보수적인 매체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달변으로 아주 말의 속도도 빠르고 전혀 멈춤이 없이 팀 월즈 후보와는 조금 비교가 됐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줬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트럼프 팬이 됐잖아요. 트럼프를 보호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모든 방면에서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를 해리스 행정부라고 밀어붙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이민과 연관시킵니다. 총기도 그렇고 총은 뭐 멕시코에서 국경으로 총이 다 들어온다는 둥, 뭐 경제 문제도 다 또 이민과 연결시켜서 불법 체류자 때문에 그렇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아이라인 진하게 그렸고요. 아주 막 젤도 완벽하게 바르고 모습부터가 뭐 단정하고 세련된 완전히 세련된 퍼포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가 사기극이다, 혹스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고 하면은 아주 이걸 유연하게 피해갑니다. 그 같은 답변을. 그러면서 미국이 태양열 패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거의 한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굉장히 기술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도 그로서리 비일이 얼마나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학교에서 총을 무서워하는 아이들 또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도 공감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오하이오주에 살 때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그 관계가 폭력적인 관계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성을 아는데 그 사람도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벤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세계 평화를 지킨 사람이었고 모든 전문가들 경제 안보 분야 다 합쳐서 트럼프만큼 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른 집 전문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오바마 케어의 구세주가 트럼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과는 반대잖아요. 트럼프 후보는 지난번에 후보 토론할 때도 오바마 케어를 없앨 건데 지금 개념만 있지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다 이 벤스가 아주 효율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스 후보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같았다. 아마 트럼프 후보가
지금은 일단 그 본인의 많은 것을 해줬으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스러워 보였어라고 하면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J.D. 벤스 후보가 어택덕으로서 상대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면서 본인은 또 우아하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같은 것들이 말과 실제와는 또 좀 다르다 하는 환상이 깨지는 장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의 팀 월즈 60세입니다. 하원 의원을 6번을 하고 미네소타 주지사를 2번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고 축구 코치였고 아주 이 팀 월즈 후보는 J.D. 벤스의 말쑥한 그런 차림과는 전혀 다른 그냥 느슨한 뭐 정장 입고 본인이 이제 해리스 후보에게 나는 그 나쁜 디베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첫 질문에서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해서였는데 그러나 이제 이민도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뭔가를 이렇게 아주 유려하고 화려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의미 전달 같은 것은 저는 많이 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 전에도 이 두 사람은 악수를 했고 아주 그 어쩌면은 왜이 팀 월즈라는 후보도 하원 의원을 6번이나 하고 주지사도 2번이나 했는데 이 J.D. 벤스의 매끄러움에 따라가지 못했는가를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지금 그 토론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잖아요. 이 J.D. 벤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 될 것이다. 해서 서로 이제 그 상대 후보를 뭐 마네킹처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직접 대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 연습 패턴이 잘못됐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너무 부드럽게 스마일하면서 악수하면서 시작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팀 월즈 후보는 헬스케어라든가 낙태 이런 이슈로 갈수록 조금 강해졌고 주지사로서의 경험을 말할 때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실수가 없었다는 게 중요한데 J.D. 벤스가 트럼프 후보의 불안정한 것을 딱 그 받쳐주면서 트럼프 후보가 굉장한 사람이었어 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면 이 그 팀 월즈 후보는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이었었을 때 여기저기서 이제 말 실수를 한 것으로서 별로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팀 월즈는 이제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두 사람이요. 동의할 때도 많았습니다. I agree with you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팀 월즈가 당신도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해서 큰 피해를 없이 끝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글쎄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밖에는 이제 지금부터 한 2, 3분은 어떻게 이제 이게 운영이 됐는가. 이건 지금의 이제 미국의 사회를 보여주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중동, 이민, 낙태권, 기후변화, 경제, 의사당 폭동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J.D. 벤스 후보는 해리스를 공격했고 팀 월즈 후보는 트럼프를 공격을 했습니다. 중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는가 두 사람 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팀 월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지도자가 되기에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트럼프의 안보 고문들도 그랬고 안정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푸틴이나 북한을 향해서 아첨하고 이러는 태도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벤스 후보는 그건 이스라엘의 결정이다. 뭐 선제 공격을 하든지 하지 않던지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세계를 굉장히 그 안전하게 했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먼저 이 J.D. 벤스는 나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본인을 유권자들에게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험불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허리케인 그 헐린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데 기후변화가 가짜라는 혹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앞에 세련되게 잘 피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무슨 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제조업을 뭐 허용을 해서 탄소 배출량이 막 늘어났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 월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도 기후변화가 가짜 아니라는 것 안다. 혹스라고 얘기는 하면서 왜 말하려고 집에서 기금 모금할 때는 이런 에너지 업계의 CEO들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뭐 불필요한 규제 없애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대량 추방을 지지한다. 트럼프 안을 지지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자가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민에 대해서는 꼭 또 어찌 보면은 그 해리스만 불편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팀 월스가 공격을 한 것처럼 아니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다 표수를 확보했는데 그걸 안 했잖아. 돈이 있어야지 국경도 잘 이렇게 단속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 헤이시안 그 IT계 이민자들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는 것은 이건 악마화하는 거다 하면서 뭐 신앙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하면서 뭐 마태복음을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벤스 후보는 벽을 쌓아야지 된다. 그리고 사회자가 어떻게 추방을 하겠다는 거. 또 2,500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500만 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국경에서 몇 번씩 접촉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해서입니다. 몇 번을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벽을 쌓아야지 된다. 여기로 펜타닐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자의 말을 가로챈 거 좀 전에 이제 들어보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던 거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민주당 후보는 또 다른 사람은 최근에 경제가 너무 나쁘다 하는 것에서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팀 월즈 후보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좀 전문가의 말도 좀 듣고 조언을 구해야지 되는 건데 트럼프 후보는 다 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심장 수술 받으려면은 트럼프가 아니라 미네소타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Look, if you're going to be president, you don't have all the answers. Donald Trump believes he does. My pro tip of the day is this. If you need heart surgery, listen to the people at the Mayo Clinic in Rochester, Minnesota, not Donald Trump. 네. 그런데 이것도 또 JD 벤스는 잘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다. 사회자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무슨 세금을 부자에게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만큼이나 국가의 적자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문가라고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 뭐 상식이 없는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경제 계획을 공격을 한다. 그 사람들은 박사학위는 있지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트럼프가 상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JD 벤스 후보입니다. They were wrong about that. They were wrong about the idea that if we made America less self-reliant, less productive in our own nation, that it would somehow make us better off, and they were wrong about i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generation, Donald Trump had the wisdom and the courage to say to that bipartisan consensus. 네, wisdom과 뭐라고 했죠? 용기라고 했죠. 처음으로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와 현명함으로, 그러니까 뭐 박사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트럼프야말로 평화의 사도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as much as Governor Walz just accused Donald Trump of being an agent of chaos, Donald Trump actually delivered stability in the world, and he did it by establishing effective deterrence. 굉장히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세계의 그 안정 같은 것을 가져왔었던 거. 트럼프 시대에 말하자면 전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태. 여기도 이제 이민에 이어서 굉장히 강렬한 이슈였는데 벤스 후보는 각 주에게 맡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불법화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입장을 조금 바꾼 거죠. 그리고 어제 나는 낙태의 전국적인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 패밀리다. 무슨 뭐 낙태에 대해서 그런 프로 패밀리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태아에게 다 생명권이 있다면 왜 어떤 주는 그걸 이렇게 하고 어떤 주는 저렇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낙태권에 대해서는 팀 월즈 후보는 그 아주 짧게 여기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임신 9개월이 돼도 팀 월즈 후보는 그 낙태를 지지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해야지만 산모가 사는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여성이 미네소타 주민이었으면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re's a very real chance had Amber Thurman lived in Minnesota, she would be alive today. real chance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 2025에서 이걸 뭐 강력하게 모니터한다. 약간의 팩트 체크가 필요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오늘 뭐 그런 모든 것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량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팀 월즈 후보가 나 18살 아들이 지난번에 미네소타의 어떤 그 스포츠 커뮤니티 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 그 목격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J.D. 벤스가 어머 너무 안 됐다. 너의 아들이 그 충격에서 다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벤스 후보는 그 총격에 대해서 이걸 그럼 학교 총격 같은 것을 어떻게 막아야지 되는가. 강하게 해야지 된다. 문고리도 강하게 하고 문도 강하게 해야지 되고 이걸 이제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So we have to make the doors lock better. We have to make the doors stronger. We've got to make the windows stronger.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충분한 답변 같진 않았지만 웰스 후보가 우리가 뭔가 이제 좋은 대화의 시작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밖에는 뭐 인플레이션 등등 기후변화 말씀드렸고 헬스케어 말씀드렸고 유급 가족 휴가 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오늘의 미국에서 얘기했었던 것에 이상 이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팀 월즈 후보는 1989년 6월 달 베이징에서 천안문 그 사태가 있었을 때 홍콩에 있었다 전에 이 이전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멍청해서 그랬다 잘못 말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벤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히틀러라고 말한 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언론이 하도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 그랬다 나의 잘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인데 벤스가 팀 월즈 후보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꼭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면은 우리 풋볼에서도 다 정말 너무너무 이기고 싶지. 그러나 지면은 지고 나도 승복하고 악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대통령의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지면 뭐 어떻게 이겨도 보복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a president's words matter. 네, 대통령의 말은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제 그 벤스 후보가 뭐 이리저리 아주 뭐 잘하면서 빠져나가요.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 그 팀 월즈 후보가 J.D. 벤스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벤스 후보가 트럼프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라고 그랬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은 트럼프의 그때 그것이 아니었고 해리스 후보 측에서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여러 가지를 검열하는 거다. 테크놀로지 회사와 연관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리고 선거에 대한 그 이후의 행동은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도 졌을 때 러시아에서 페이스북에 막 광고를 트럼프 도와주고 힐러리 떨어뜨리려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가. 그게 뭐가 다른가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페이스북은 하지 않지만 페이스북 광고와 의사당 폭동은 다르다라고 당차게 이제 그 팀 월즈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월즈가 이렇게 토론하다가 이제 말이 계속 엇나가니까 벤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2020년 트럼프가 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가라고 직접 물어봅니다. Did he lose the 2020 election? Tim, I'm focused on the future. Did Kamala Harris censor Americans from speaking their mind? 네, 그 답은 팀 하면서 나는 미래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카멜라 해리스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팀 월스는 이때 엄청난 non-answer, 엄청난 그런 damning, 그 non-answer, 무응답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하고요. 어쨌든 이리하여 어제의 후보의 토론은 끝났습니다. 공화당 해피했을 겁니다. 민주당 실망한 사람도 있고 뭐 저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무당파 가운데서 얼만큼이나 어제의 토론을 보고 뭐
투표를 하려고 하던 사람 마음을 바꿨는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 48시간 지나고 나면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너무너무 정상적이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유권자들을 만나서 또 이제 팀 월스는 유권자들을 만날 때 친숙한 걸 잘하는 사람이고 또 모르죠. JD 벤스도 지금까지는 막 그 이민자들을 공격하면서 거창하게 그렇게 아주 저돌적으로 했지만 어제의 토론 이후에 좀 태도가 바뀔지 또 그때 트럼프 그 후보가 아니야 당신이 대통령 후보스러워 보이면 아니야 하면서 그대로 그 전의 모습으로 나갈지 거기에 따라서 좀 뭔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이었습니다. 어제요 두 후보들이 전부 뭐 별명 안 부르고 욕하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오로지 팀 월스가 자신에게 내가 천안문 사태 때 홍콩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멍청이야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당연히 미국의 모든 신문들도 전부 그 어제 있었던 부통령 후보 토론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조금 눈여겨봤었던 신문은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 미네소타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팀 월스 주지사 본인들의 주지사니까 잘 다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월 6일 의사당 사태에 대해서 서로 이런 그 반대된 그리고 JD 벤스가 끝내 부정선거가 뭐 아니었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이걸 이제 제목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보스턴 글로브가 보스턴이 아주 보스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척 그 보수적인 동네이기도 하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이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놀라울 정도로 트위스트 됐다. 이게 완전 시빌리티. 아주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정중하고 이게 우리가 거의 지금 10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신문의 일면 그 사진과 제목이 저에게는 제일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토론은 다시 하지 않지만 CBS에서 하는 60미닛 인터뷰는 따로따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트럼프 후보는 부통령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도 중간에 계속 이제 팀 월스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그 소셜미디어에 쓰는 글, 해리스 후보는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팀 월스 잘했어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는 이제 뭐 누가 잘했냐가 의미가 벤스 후보에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CBS와 유가브의 여론조사 결과 시청자들은 1% 차이로 벤스 후보가 승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공화당에서는 압승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42대 41, 17%는 동점.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88%, 두 후보 모두 합리적이었어요. 이래서 이제 팀 월스 후보가 합리적이다 하는 사람 74%, 벤스 후보가 합리적이다 65%. 왜냐하면 뉴스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벤스 후보가 태도 아주 좋고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말에 거짓이 많이 들어있던 것을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월스 후보는 낙태와 의료 분야에서 62%, 59% 지지를 받아서 이겼고 벤스 후보는 이민과 경제 52%, 51%로 이겼습니다. 16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후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호감도가 늘어났습니다. 토론을 시청한 사람 가운데서 59%, 이건 CNN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CNN을 인용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매체가 이런 여론조사를 빨리 내놓질 않아서 웬만하면 CNN을 제가 잘 인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팍스는 거짓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대부분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는 것, 팍스의 저널리스트 말고요. CNN은 사람들이 CNN이 중도건 아니건 그냥 너무 극좌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은 뉴스를 제가 CNN을 인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는 CNN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토론을 시청한 사람 가운데 59%가 팀 월스에게 호감, 그리고 22%만 비호감. 이건 이제 또 공화당이겠죠. 반대로
누구죠? JD 벤스에 대해서는 호감이 46% 많이 늘어난 거예요. 비호감이 32% 정말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니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빼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토론 전에 벤스 그건 그냥 포게리 타시고요. 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벤스에 대해서는 그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똑같았습니다. 41%와 44%, 41%와 44%. 호감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차 범위는 좀 있겠네요. 574명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딱 토론 끝나고 빨리 해야지 되니까 그다지 많이 못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 후보 마음을 바꿨다 하는 사람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팩트 체크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트럼프 후보의 그 연방 세금에 대해서 팀 월즈 후보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본인이 약간 정정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15년 동안 연방 세금을 한 번도, 연방 소득세를 한 번도 안 냈다라고 하다가 뒤에 아니요 마지막 해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정확하게 하자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후보가 2015년부터 대통령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권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2015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부자 하더니 64만 1,900달러 트럼프 후보로서는 굉장히 많이 낸 겁니다. 연방소득세. 2016년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 하던 때죠. 750달러. 2017년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때도 750달러.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2018년도에는 10만 달러, 2019년도에는 13만 달러, 내 자산이 거의 10억 달러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연방소득세를 마지막에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돈 안 받았잖아. 40몇만 달러 되는 연봉 하는데 연방소득세 한 푼도 안 냈어요.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제일 많이 낸 게 64만 1,000달러입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이 팀 월즈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한 번도 안 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JD 벤스와 팀 월즈는 낙태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원래 부통령 후보들은 공격하는 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오늘 미국의 주요 뉴스들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려는 공군기 타려는 중입니다. 잘 안 들리네요. 잘 안 들려서 나중에 제가 이제 픽업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릴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헤즈볼라 하마스와 연관해서 이건 이제 실제적인 세계 모든 사람들 생활과도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그 뒷부분으로 미루고요. 그와 함께 오늘 미국 신문의 일면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우리가 멕시코 옆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어제 사상 최초로 여자 대통령, 사상 최초로 유대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것을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이분이 62세입니다. 젊죠? 환경 엔지니어. 전 멕시코 시리의 시장. 멕시코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멕시코 시리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장이었고요. 멕시코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미국은 4년이고요. 어제 취임식 보니까 변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변혁, 변신, 체인지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이고 여성을 위한 시대다, 에이지다 하면서 중간에 보니까 이제 여군들도 옆에 이렇게 있던데 저는 어머니고요. 할머니고요. 62세니까 과학자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성입니다. 오늘부터 멕시코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제가 대통령이 됩니다. 했더니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으로 비디오로 보면은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이제 여성이니까 아미고가 아니라 아미가처럼 프레지덴타 하는 거잖아요. 하고 이제 빨간색, 흰색,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 대통령 띠
이 멕시코에 그걸 이제 이렇게 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정치적인 신문이니까 유대인 지식인 가문에서 자랐고 에너지 공학 박사 학위가 있고 이 쉐인바움이 그런데 멘토가 지금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로 대통령인 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는 더 지적이다. 그런데 좀 서민적인 면에서는 조금 덜 서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6월 달에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그랬을 때 멕시코가 정말 민주주의가 된 이후에 가장 큰 격차의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최대 다수를 차지를 하기는 했는데, 이 오브라도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재능 있는 정치인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아주 초인적인 정치 재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오브라도르가 멘토였으니까 신임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제자잖아요. 이 제자에게 오브라도르가 앞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게 이제 의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은 의료 확대, 또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선다, 한 100가지 공약을 첫날 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공약은 내놨고 막 뜻은 엄청 광대합니다만은 1980년대 이후에 멕시코도 가장 큰 예산 적자입니다. 게다 대고 뭐 성장률 굉장히 뒤떨어졌죠. 경제적으로. 카르텔 폭력 이건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했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하는, 누구나 어느 나라나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들, 이게 이제 멕시코가 새로운 에라로 들어갔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다, with first female president와 함께 USA Today도 일면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항만 부두 파업과 이로 인해서 정말 항만 부두 노동자들보다 돈 훨씬 적게 버시는 분들이 일단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항만 노동자들은 또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허리케인 헐린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어제부터 제가 어제도 이 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시간상 못 전해드렸는데, 참 안타깝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생명과 관련된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아무튼 조의를 표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45,000명 정도의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어서 화물은 완전히 고립됐고요. 상거래 얼어붙었고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쪽 항구 도시는 완전히 뭐 유령 도시, 고스트 타운이 됐다, 으시시하다, 이런 내용 오늘 보니까 많이 보도가 되던데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파업에 대해서 별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업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파업 전에 9월 말에 굉장히 많은 미리 준비를 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트럭 기사들은 손님이 80%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송 터미널이 막혀버렸으니까요. 내릴 선박이 없고, 내릴 선박이 없으면 컨테이너도 없는 거고, 그럼 이제 트럭 기사는 손 놔야죠. 기본적으로는 많은 트럭 기사들도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하는 일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운송회사는 이제 코비드 이후에 막 엄청나게 많은 뭐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보는데, 그거 좀 이익 좀 나눠 갖자고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두 노동자들이 뭐 기본적으로 한 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흔하다고 하니까, 오버타임 같은 거 물론 해서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년 동안 거의 뭐 70% 정도를 인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회사가 그렇게 하겠는가, 좀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나 또 파업하는 부두 노동자들도요, 파업하는 동안은 무급입니다. 이건 이제 돈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화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들은 그래,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오너들은 보자, 뭐 로봇가 있는데 뭐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많이 개발되는데, 뭐 로봇은 세금도 안 내고 뭐 좋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이제 트럭 기사들은 거의가 트럭을 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냥 혼자 독립계약자잖아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럭 기사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들고 있다, 벌써부터. 대신에 이제 항상 한쪽이 힘들면 웃는 쪽이 있죠.
서부 항구가 LA 항을 포함을 해서 뭐 반짝반짝 지금 뭐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웃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멕시코나 가까운 캐나다. 근데 캐나다도 지금 사흘 동안 파업 아닌가요? 그리고 멕시코 항구는 미국 항구보다 훨씬 좀 규모가 적은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공급망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은 아직은 개입하지 않을 그런 입장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는 150명 이상이 사망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90명입니다. 원래 30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는 얼만큼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고지대, 산악지대 같은데 이제 재앙이 닥쳤다. 뭐 오늘 USA 투데이를 보더라도 사진과 함께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그 애쉬빌을 얘기를 합니다. 완전 홍수로 마을이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그곳을 가면서 1,000명의 현역 군인을 보냅니다. 파견을 해서 여러 구조 작업과 또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때 그래도 현역 대통령이 하는 것과 아무리 후보라도 부통령인 게 차이가 있구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제일 지금 심하니까 중요한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인 거예요. 해리스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오늘도 보니까 다른 매체에서 또 막 새롭게 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75세 되신 분이 브루스 팁튼이라는 분이 그 홍수 폭우 속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쳤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본인의 그 트레일러 홈이 다 떠나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기둥 같은 것만 남아있던데 기본만 남아있습니다. 가족들도 괴로워하면서 지켜보는데 이제 강으로 이제 막 떠나가고 하는 거예요. 해안에서 뭐 50야드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완전히 외딴 섬처럼 돼버려서 7시간 동안 이웃, 가족, 지켜보는데 쌍안경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 하는 걸 알려주려고 자동차로 막 하이빔으로 이렇게 했지만 찾아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손을 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봤다고 하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셜에 있는 롤린스 로드라는데 인구가 800명밖에 되지 않는 곳이랍니다. 여기 이제 거의 뭐 지도에서 사라질 지경인데 많은 분들이 강물이 그렇게 빨리 불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숨지신 분도 그 경고를 무시했다고 하죠. 다 대피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에 익숙한데 하면서 대피하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대피를 했는데 이분은 지난번 강한 폭우에도 견뎠기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몸이 뭐 휘청이면서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돌려오지 못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 것을 봤으니까 무슨 경고 사인 같은 거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성지가 뭐 홀리랜드가 완전 지금 뭐 전쟁터가 돼버리고 하는데 뭐 총싸움도 하고 막 이러던데요. 이란이 어제 뭐 18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했는데 거의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방어망 또 미국의 도움으로 요격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복한다고 하지만 보복의 강도도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요. 텔아비브, 뭐 모사드 정보국 본부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건데 이스라엘에서 2명 경상이고 팔레스타인 1명이 서한 지구에 떨어진 파편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뭐 방공호 저녁 뭐 5시경부터 뭔가 경고가 있어서 방공호로 타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나온 상태고요. 이 그 벤자민 그 네타냐후는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테란이 전쟁을 추구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그 위협에 굳건히 맞선다. 이건 뭐 우리 힘을 살짝 엿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모든 그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신중하게 대처해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에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을 허용을 할 것인가. 또
이란도 미국과 거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겪었잖아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워싱턴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같은 갈등에 개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 상상했었던 그 최악까지는 가지 않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시 대학인 브랜다이즈 유니버시티 총장도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사진의 불신임입니다. 신임해주지 않았어요. 11월 1일부터 사임하는데 뭐 이유 자체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대응이랍니다. 주이시 대학이에요. 공식적으로 주이시 대학이다 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종교 대학이 아니니까 뭐 주이시가 3분의 1 정도는 되고요. 주이시 역사를 가르치고 또 그 경험에 그 바탕을 두는 그런 가치관인데 시위가 계속되면서 학교는 뭐 친팔레스타인 뭐 정의를 위한 학생 이런 데와 손을 끊었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이 총장 만족스럽지 않다 해서 이건 똑같은 거죠. 컬럼비아, 하버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총장들이 뭐 물러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사원을 지키는데 경찰 병력이 동원이 되고 있고 유대 그 사원에는 저도 회사 옆에 한번 이따 가봐야지 되겠네요. 총을 찬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 경관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제 코비드와 플루샷을 동시에 맞고 타이레놀도 먹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정말 못 나올 뻔했어요. 억지로 나와서 타이레놀을 먹고서야 괜찮아졌거든요. 동시에 맞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타이레놀 드시고 자신 없으시면 하나씩 따로 맞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멀쩡합니다.